안녕하십니까, 윤영원입니다. 서울 윤내과의 윤영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아버지의 강력한 권고로 이 병에 아주 깊은 내용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짜잘한 일상생활에서 짜잘한 이런 거는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런 게 좀 궁금한 게 많았고 공부도 좀 해보고 싶고 이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증상별로 또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많이 나와요. 원래 이런 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고 있는데도 과량이라도 그냥 계속 드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뭐 10배, 200배, 300배 이렇게 전해질이 섞여 있는 수액을 맞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피로도 빨리 오고 그래서 네. 비타민을 먹고 싶어요. 오. 근데 지금 종합 비타민 하나 먹고 있거든요. 오. 효과가 없어. 사실은 증상별로 또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워낙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 많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편하게 먹으려면 그런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실 거고요. 근데 내가 이 증상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치료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비타민 부족의 문제야 이러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약을 드시는 게 좋고 요즘은 그 피 검사 중에 유전자 검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내가 이 유전자가 각 비타민별로 유전자가 이 각 비타민별로 대사를 잘 하냐 못하냐 이 비타민이 잘 합성을 하냐 그리고 잘 배출을 해내냐 이런 걸 확인하는 피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검사를 해서 나는 원래 이런 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섭취를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눈밑이 떨리는 분이 오셨었어요. 나는 이상하게 요 눈밑이 많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내 딸내미가 마그네슘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고 있는데도 계속 눈밑이 떨려서 왔다 이러셔가지고 오셨는데 요즘은 이제 비타민뿐만 아니라 미네랄이랑 관련된 진 스케치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서 검사를 해봤는데 마침 마그네슘이랑 관련된 유전자가 엄청 부족한 분이셨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가 있는데 모두 다 감소형으로 나온 분이어서 그분은 이제 당신은 이 마그네슘은 평소 일반인들이 섭취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서 더 많이 섭취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가이드 해드린 적은 있죠. 그거 비싸요? 그거요? 생각보다 안 비싸요. 나를 위한 작은 사치라고 생각하시고 보통 이제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좀 그런 거를 좀 검사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PD님은 뭐가 가장 큰 고민이시죠?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려요. 그 피로랑 관련된 거는 B랑 C,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이랑 관련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저절로 너무 과량이면은 그냥 소변으로 배출해내면서 이제 왜냐면 너무 많이 쌓이면 독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섭취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배출이 계속 돼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시는 건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소모성 상황이고 피로에서 회복을 하려면 몸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필수 비타민을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쓰고 또 보충해주고 남는 건 또 배출해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과량이라도 그냥 계속 드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먹는 걸로는 사실 내 장에서 잘 흡수를 못해서 그냥 배출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뭐 드문 경우에는 뭐 수액으로 맞으시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되긴 합니다. 수액은 정말 좋아요. 반짝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걔도 과량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더 저장해버리면 독성이 생길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소변으로 배출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량으로 어쨌든 보충을 해주는 거는 몸에 뭐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수액이 이제 반짝 회복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고용량 비타민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도움이 되긴 하죠. 요즘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 중에 비타민 C 메가도즈라고 해서 하루 권장 섭취량의 뭐 10배, 200배, 300배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왈가왈부가 있긴 한데
네. 수액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저같이 만성 피로인 사람들한테 어떤 수액이 좋아요?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은 사실 종류별로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성 비타민 B랑 C가 이렇게 들어간 고용량 비타민을 일시적으로 맞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진짜 정말 육체적인 피로를 많이 겪었다. 뭐 운동이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했다 이러면 전해질이 섞여 있는 수액을 맞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보통 고깃국 먹으면서 고깃국이나 고기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는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변으로 배설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아미노산을 진짜로 그냥 수액으로 맞아버리면 바로 정맥으로 통해서 아미노산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낭비하지 않고 잘 흡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는 있죠. 너무 수액 장사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채널은 네. 계속 이제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실 때 어떤 거 위주로 하실 거예요? 시작은 뭐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구독자가 지금 5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아직 영상은 안 올라왔는데 이제 댓글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게 궁금하다. 나는 지금 당뇨가 있는 환자인데 어떤 비타민을 먹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비타민 먹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궁금하시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런 거 공부를 좀 해서 같이 우리 고민도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결론도 말씀드려보고 이러면서 좀 궁금했던 거를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